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오늘로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이란도 항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전황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할 텐데 미국이 일주일 만에 이란 군사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의 발표만 보면 사실상 일방적인 상황인데요. 예. 작전 시작 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력은 90% 줄었고요. 드론은 83% 급감했습니다. 특히 어제 상징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이 지하 발사대에 벙커버스터 수십 발을 퍼부었는데요. 이란은 그동안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깊숙한 곳에 미사일 도시를 지어왔는데 이 지하 요새가 오히려 약점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 인도양에서는 미군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 군함을 격침했죠. 잠수함이 실전 해선에서 적함을 잡은 건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초입니다. 이제 미군은 무기를 부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다시는 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공장 자체를 해체하는 다음 단계 작업에 진입했습니다. 미군 탄약 부족 우려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창고는 가득 차 있고 의지는 철통 같다면서 작전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란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반격하는 이란, 지금 이웃 나라까지 공격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금 그야말로 벼랑 끝 반격 중입니다. 네. 오늘만 해도 이스라엘과 미군 시설에 20번째 대규모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특히 이라크 내에 미국 유전이 공격을 받아서 석유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급소인 에너지 시설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는 이웃나라 아제르바이잔까지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의 미군 기지 인근에도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들어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왜 남의 나라를 공격하느냐, 바로 물귀신 작전입니다. 주변국들을 흔들어서 미국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겁니다. 실제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걸프국들이 미국에 패트리엇을 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SOS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란은 지상군이 들어오면 재앙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는 위협도 여전합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네. So you can see, the quality of our missiles, how much they are upgraded after the last war, because we learned lots of lessons, and we are prepared for any other eventuality, even a ground invasion. 자, 어쨌든 미국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의 드론 소모전이 의외로 곳곳에서 이제 미국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또 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게 바로 가성비 전쟁의 함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란은 수천만 원짜리 값싼 드론 수천 기를 한꺼번에 보낸다고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이걸 막으려면 미국은 수십억 원짜리 패트리엇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패트리엇 한 발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1년에 고작 600발 정도 만드는데 이미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쏴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패트리엇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차질이 생기고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가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이런 면도 있습니다. 수입 원유의 4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다급해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웃돈을 주고 긴급하게 구매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에너지 대란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제재를 잠시 풀고 30일간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해 줬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돈줄을 미국이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미국 요청으로 중동의 드론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이란제 자폭 드론을 지겹게 막아온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겁니다. 드론 요격 기술을 주고 그 대가로 귀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더 받아내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네, 그렇군요. 상황이 급박해지고 이해관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에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다릅니다. 예. 이란이 계속 전화를 걸어오고 있고 이에 본인은 협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직접 예. 들어보시죠. And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네, 이스라엘 측도 외교는 전쟁이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과거의 교훈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핵 보유 선언을 했던 것처럼 이란이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예 뿌리를 뽑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전형적인 뭐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제 이란의 차기 지도자까지 본인이 정하겠다. 노골적으로 내정 간섭에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란의 화합과 평화를 가져다 줄 임무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력한 후계자인 하메네이의 아들 무즈타바를 저격했는데요.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미국 뜻을 거부하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을 하겠다면서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예. 여기에 이란 외교관들에게 지금 당장 망명하라고 부추기면서 심리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에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하메네이 차남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검토 중인 건 맞는데 공격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지상전 가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아직 아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쿠르드족의 투입은 중동의 지옥문을 여는 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지도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쿠르드족은 4,500만 명에 달하지만 나라가 없는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입니다. 예. 주로 튀르키예의 최대 2천만 명, 또 이란의 800만 명 이상,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이런 산악지대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100년 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으로 결국 4개 나라로 찢겨져서 살게 됐는데요. 투르크족에게 친구는 없고 산만 있다 이런 속담이 이 순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4일부터 쿠르드 민병대가 이란 지상 작전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쿠르드족이 전투에 활용할 차량을 대량 구매했다고도 하고요. 미국이 대리 지상군을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지원에는 선을 그었지만 쿠르드 지도자들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고 또 반정부 공세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쿠르드 측에 이란 내 자치 지역을 인정하겠다는 약속까지 제시했다 이런 전언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중동 전문가들은 이게 벌집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쿠르드가 힘을 키우면 자국 내 분리 독립을 우려하는 튀르키예가 즉각 개입해서 중동 전체가 민족 내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 2019년이었는데요. IS 격퇴전 때도 미군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지만 결국 버림받았던 토사구팽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경제적 압박도 정교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을 향해서 이란 석유 대신에 미국산 구매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보도인데요. 예.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중국에 러시아와 이란산 석유가스 대신에 미국산 에너지 대두, 보잉 항공기 구매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 의제로 올리려고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란의 최대 고객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란과 러시아에서 싼값에 기름을 사왔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편을 들다가 또 작년에 어렵게 합의한 무역 전쟁 휴전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패권 전략이자 또 이란의 돈줄을 끊어서 전쟁 자금을 말려버리겠다 이런 미국의 계산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 내부 여론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의 아들 베런 트럼프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미국 사회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군 전사자가 나오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전쟁이란 게 원래 그렇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한 게 화근이 됐는데요. SNS는 지금 조롱 섞인 합성 밈으로 가득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먼저 베런 트럼프가 2차 대전 군복을 입은 포스터입니다. 이름표를 자세히 보면 본 스퍼스 주니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 스퍼스는 발 뒤꿈치에 딱딱한 뼈 돌기가 생기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전 당시 이 진단서를 제출해서 5번이나 징집을 피했던 걸 꼬집은 겁니다. 예. 베런이 또 2m가 넘는 큰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키가 커서 입대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나옵니다.
자, 다음 밈도 화제인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와 배런이 소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둘이 정략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황당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냉소적인 유머 속에 미국 내에서는 반전 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관계자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 의회 기류는 딴판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하지 마라 하면서 권한 제한 결의안을 올렸는데요. 예. 상원에서 먼저 부결됐고 오늘 오전에 하원에서도 최종 무산됐습니다. 그랬군요. 공화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정치적 제약 없이 이 작전을 계속 밀어붙일 확실한 명분을 챙겼습니다. 그렇군요. 여론 반발을 의회 지지로 돌파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오늘도 눈길을 끈 장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백악관 행사에 리오넬 메시 선수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프로축구팀 인터 마이애미 선수단 초청 행사였습니다. 그랬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메시를 옆에 세워둔 채 이란 정권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메시를 향해서는 내 아들이 광팬이다라면서 친근감도 표시했는데요. 고도의 정치적 연출로 보입니다. 전쟁 중에도 여유가 넘치는 리더의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또 이란에는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겁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다음은 쿠바라면서 중동을 넘어서 중남미까지 압박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그 얘기를 보면 아까도 늦었다. 지금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싸우고 싶어한다 말을 했던 트럼프의 말처럼 미국은 협상을 거부한 상태고 이란은 확전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거래는 없고 오직 항복뿐이다. 이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네. 미국은 지금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이란을 끝장 보겠다 이런 기세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끈질긴 반격과 미사일 또 부족 문제 그리고 크루드족 투입으로 인한 주변국의 반발이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중동 정세가 더욱더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중동 전황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